박희천 기자 나와 있는데요. 자, 박 기자. 네. 지금 시신 수습 작업과 이제 인양 작업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약간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어떤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그림 화면으로 예. 보게 되면요, 이제 예. 관광객들이 있었던 그 선실 쪽인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이제 내부 모습이 좀 보이는 거죠? 네네 예. 보니까 구명 조끼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인양하는 과정에서 크게 이제 세 단계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첫 단계는 그 조타실이 나왔을 경우에는 만약에 헝가리인 선장이 있을 경우 그걸 수습을 한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갑판까지 올라왔을 때 갑판에 있는 장애물을 이제 정리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객실이 올라왔을 때 일단 그 모터펌프를 넣어서 물을 빼낸 뒤에 예. 수색을 한다 이거였거든요. 지금 보니까요, 이제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오른쪽에 보이는 게 그 배 머리 쪽입니다. 예.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요. 근데 그 뱃머리 쪽에 그 객실 그 창문은 다 나와 있죠. 근데 저기는 사실은 이제 객실을 쓰지 않고 창고를 썼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보면 이제 선미 배 아래쪽인데요. 그거 보면 약간 좀 창가가 좀 반쯤은 물에 잠겨져 있죠. 아직 다 드러나지 네네네. 않았군요. 예. 이게 다 드러난 다음에 아마 이제 그 배수 아.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빼낸 다음에 네. 일단 한 무릎 정도까지 물이 빠져야지 우리 수습요원들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좀 더 들어 올린 다음에 밑을 배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수색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뭐 눈에 띄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리는 것이 아니어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도 조금씩 인양하고 있는 들어 올리고 있는 그런 이제 브리핑 때 과정으로 봐야 될 것 브리핑 때 같군요. 어떤 예. 말들을 했냐면요. 이게 이제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균형도 잘 맞춰야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조금이라도 파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목선이라 그래서 이제 5cm씩 조금씩 올리기로 했거든요. 그 예. 5cm 올리고 상황 봐서 큰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5cm 올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인양을 하고 있는 과정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보기에는 큰 진전이 없는 것 같아도 사실 현장에서는 조금씩 인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지금 예. 현장 상황 속도가 붙고 있는 건지 이런 게 뭐 현지에서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 뭐 특별하게 뭐 들어온 내용은 없고요. 이제 아까 다 보셨겠죠. 화면을 통해서 일단 오늘 중에 시신 4구가 수습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 한국인 3명, 헝가리인으로 1명. 추정되는 시신 한국 셋이 물론 있죠. 추정이죠. 네. 다 추정이죠. 그러니까 예. 그 현지 시간은 6시 반부터 이제 그 인양 작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크레인이 이제 가동하기 시작한 것은 현지 시간으로 6시 47분, 우리 시각으로 오후 1시 47분이었는데요. 2시간 정도 네, 진행됐어요. 2시간 정도가 이제 약간 이제 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현지 시간으로 7시 40분에 예. 조타실에서 헝가리인 선장으로 추정된 시신이 한 구가 발견됐고요. 예, 제일 위에 있었으니까요.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8시, 현지 시간 8시에 조타실 뒷면에 있는 선미 1층 객실 입구 쪽에서 시신이 한 구. 그다음에 8시 5분에 또 한 구가 발견됐고 네. 8시 17분에 또 한 구 해가지고 조타실 외에 객실 입구 쪽에서 3구가 발견이 됐죠. 예. 아무래도 객실 입구 쪽이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관광객 실종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현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시신들은 이제 객실 입구 그리고 조타실 부근 뭐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한국인 실종자 4명이 남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어제까지 이제 실종자가 7분이었는데 네. 오늘 지금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3구가 지금 현장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예. 남아 있는 실종자는 한 네 4명 명이죠. 정도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이제 마지막 그 수색 작업이 지금 화면에서 왼쪽에 네네. 하단에 객실에 대한 수색 작업은 아직은 진행이 안 된 상황이죠.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는요. 예. 물이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물 밖으로 좀 드러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에 좀 잠겨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이것이 좀 더 올라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배수를 통해서 물을 어느 정도 빼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수습요원들이 들어가서 이제 수색을 하겠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 현지 우리 신속 대응팀에서도 사실은 이제 저쪽 지금 아직 드러나지 않은 네. 선미 쪽 객실 부분에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고 당시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고 당시에 위에 갑판에서 이제 사진을 찍거나 야경을 구경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비가 많이 내리고 했으니까 비를 피해서 네, 이제 비를 피해서 객실로 또 들어가신 분도 객실로 계시겠죠. 들어가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사실 네. 또 그동안에 우리 실종자 수습 과정에서도
객실 창문 쪽에서도 발견이 되기도 하고 그 객실 부근에서도 시신이 좀 몇 구가 좀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실종자들의 시신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지에서는 보았죠. 예. 예. 이게 선실뿐만 아니라 배 밑이나 주변에 대한 수색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봤을 때는 중점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들어 올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배 밑에를 뭐 수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현 단계에서 주력하고 있는 것은 일단 선미 쪽 객실 다 들어 올린 다음에 그쪽에서 물을 빼는 작업, 이쪽에 아마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작업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최종적으로 남은 4명의 실종자가 과연 이제 객실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면 지금 이제 물을 빼고 일부 이제 인양을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네. 이제 과정에 남아 있습니다만은 객실에 대한 수색 작업이 끝나면 이 4명의 실종자가 추가로 발견될 수 있을지 네. 지금 상당히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예. 만약에 실종자 일부가 선실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뭐 당연히 수색 범위도 더 넓어지게 되겠죠. 네. 오늘 이제 주 작업이 인양 작업이지만요. 네. 그와 별도로 아직도 이제 그 강하류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색 작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그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실종자들이 발견된 지역이 강하류 쪽으로 짧게는 그렇죠. 12km, 뭐 제일 많이 발견된 부분은 50km 안팎이고요. 또 가장 멀리 발견된 건 13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되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수색 범위를 하류 100km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네. 드론하고 헬기, 그다음에 수상 보트, 그다음에 이제 수색견이죠. 네. 수색견도 지금 7마리가 동원돼 가지고 예. 전 지역에서 지금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인양 작업과 수색 작업 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사실 조금 인양 작업이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던 겁니까? 네, 원래 이제 이 인양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 그 선체를 감싸는 와이어를 설치하는 작업이거든요. 예, 근데 와이어가 이제 크게는 이제 본 와이어라고 해가지고 4개를 설치하기로 했었습니다. 계획이.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와이어는 본 와이어는 각 4개인데 각각의 한 개에 대해서는 지름 한 2.2cm의 그 강선이 6개가 한 세트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굵기 때문에 이걸 먼저 집어넣지는 못합니다. 선체 밑으로. 그래서 이제 유도 파이프를 먼저 넣고 그다음에 직경 한 1cm 정도 되는 가는 그 유도 와이어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게 다 드러난 다음에 뒤이어서 이제 그 본 와이어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본 와이어 4개 중에 3개를 설치하는 작업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예. 근데 마지막 한 개가 좀 잘 어려웠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1, 2, 3, 4 했을 때 2번 와이어, 본 와이어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 작업할 때 그 밑에 강바닥에 그 콘크리트 잔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과거 2차 대전 당시에 그 독일 군들이 네. 그 머리기트 다리를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당시 폭발했던 그 조각들이 예. 강바닥에 많이 가라앉아 있었는데 그 특히나 이제 2번 와이어 넣는 그 장소가 그게 좀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고압 살수 파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뚫고 들어가서 2번 와이어를 설치를 했다고 현장에서 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지금 2시간 동안 인양이 이제 2시간 넘게 진행이 됐고요. 시신도 4구가 한국인 3명, 헝가리인 1명 추정이죠. 네. 수습이 된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이제 4명의 실종자가 과연 추가로 수색 과정에서 나올 수 있을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신원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수습을 하게 되면 말이죠. 네, 그렇죠. 지금 수습을 하게 되면 이제 보트로 그 육지로 옮기죠. 그래서 네. 병원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예. 보통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식으로 하냐면 한국에서 지문을 미리 다 떠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대응팀들이. 예. 그래서 시신이 발견이 되면은 지문 대조 작업을 하게 되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은 이제 그 신원을 확인을 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지문을 갖다 뜰 수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또 이제 DNA 검사를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수사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선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면은 진상 규명 작업에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러겠죠. 지금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CCTV 그 추돌 당시의 CCTV 화면에 그 2개가 이제 공개된 적이 있는데요. 그 네. 화면을 보게 되면은 그 바이킹 시기노가 뒤쪽에서 추월을 하다가 그 허벌레아니오 선미 쪽 왼쪽을 들이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 허벌레아니호가 강 밑에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를 어느 정도의 강도로 추돌 당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인양이 되면은 정확하게 어느 부위를 갖다가 추돌 당했는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허벌레아니호 안에 항해 기록 장치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네. 수거하게 되면은 사고 당시에 바이킹 시기노와 교신 내용이 있었는지도 한번 파악해 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교신 내용이 특별한 게 없었다. 그렇게 한다면은 바이킹 시기노가 무리하게 추월하다 사고를 냈을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자, 13일째 12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허벌레아니호. 이 지금 그 겉모습을 보면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부분 뭐 굉장히 낡은 목선이라는 거는 뭐 눈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말이죠. 네네. 전체적인 외형은 유지돼 있고 부분 보면은 뭐 상당히 크게 파손된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허벌레아니호가 아시겠지만 1949년에 건조된 배거든요. 70년 됐죠. 예. 1949년이니까 이제 만 70년이 70년이 됐죠. 거죠. 그래가지고 이 배가 이제 목선이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70년 과정에서 이제 운항을 하면서 예. 조금씩 이제 어떤 뭐 각 나라별로 운항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배도 네. 그 기준도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은 개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목선이고요. 예. 그리고 또 당시에 그 바이킹 시기노에 비해서 허벌레아니호는 굉장히 좀 작은 배이지 않았습니까? 길이가 한 보니까 27m 정도뿐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가라앉았을 때 이게 또 오래된 배고 또 물속에 오래 있다 보니까 많이 파손되지 않았을 거라는 우려가 높았습니다. 사실 네. 이제 오늘 드러날 때 보니까 저쪽 뭐 입구 쪽은 좀 파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윤곽은 보존한 상태에서 지금 인양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초 크게 좀 우려했던 무엇보다는 좀 상태가 양호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가 이게 방향에서 완전히 돌아간 형태로 지금 가라앉은 거죠. 네, 이거 이게 보시게 받침에서. 되면요. 예. 지금 이제 화면 전체 부강샷을 한번 예. 보여주시죠. 이제 나왔죠. 이게 보면 왼쪽에 큰 화면을 보시면요. 네. 사실 지금 대형 크레인은 클라크 아담이 오른쪽에 보이죠. 예. 이쪽이 뭐냐면 강의 하류 남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 허벌레아니호는 당시 이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고 북쪽으로.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바이킹 시기노에 이제 추돌을 당한 뒤에 가라앉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끊을 때 보니까 오히려 선수가 뱃머리 부분이 앞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뒤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마 그 추돌 과정에서 아마 방향이 틀어졌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보게 되면 오른쪽이 뱃머리가 되고요. 왼쪽이 이제 선미 쪽이 되는 거죠. 예. 저기 오른쪽이 배 머리죠. 예. 여기서 보게 되면요. 오른쪽. 예. 이게 지금 오른쪽이 잡고 있는 건가요? 네, 아담 맞죠. 네. 클라크 오른쪽에 아담을 맞습니다. 바라보는. 네, 오른쪽이 뱃머리 부분이고 왼쪽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쪽이 선미 선미 쪽이 부분. 되겠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180도 돌아간 상태가 됐군요.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운행했던 그 당시와 비교하게 되면은 지금 위치는 180도 이제 틀어진 그런 위치가 되겠죠. 예. 예. 조금 지금 바이킹 시기노 같은 경우에는 도색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바이킹 시기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고가 났을 때요. 잠깐 간단한 조사를 받고 그 다음 날 그 헝가리 경찰이 풀어줬어요. 네. 그래서 원래 일정대로 그 바이킹 시기노는 운항을 계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슬로바키아 지나서 오스트리아 지나서 독일까지 갔어요. 그래서 다시 또 지금도 자기들의 운항 일정에 맞춰가지고 다시 또 이제 손님들 태우고 운항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독일 출발해가지고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를 거쳐서 이제 헝가리에 들어왔는데 슬로바키아에 들어왔을 때 저희 취재팀에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그 바이킹 시기노가 뱃머리 오른쪽 앞으로 우리 그 허벌레아니호를 갖다 들이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당시에 그 사고 났을 때 그 화면을 보게 되면은 오른쪽 뱃머리 앞쪽 밑에가 굉장히 긁힌 자국이 있어요. 충돌의 흔적이. 근데 이번에 보니까 깨끗하게 도색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태원 보면은 그 옛날에 추돌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네. 이게 독일까지 갔었으니까 독일에서 잠깐 정박하는 과정에 도색을 했을 수도 네. 있고 오다가 뭐 오스트리아에 할 수도 있고 아무도 좀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 어떻든 간에 당시에 그 사고의 흔적을 깔끔히 지워버렸거든요. 네. 사실 이거 보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똑같았습니다. 뺑소니 차가 있는데 그렇죠. 뺑소니 차가 사라졌어요 오늘날. 근데 멀쩡하니 보니까 범퍼가 다 부서졌었는데 네. 멀쩡한 범퍼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 이거 기사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이거
증거 은폐거든요.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어마어마한 사고를 낸 배에 흔적을 다 지우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증거 은폐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예. 의혹이 굉장히 짙게 지금 남아 있어요, 저희들한테는. 예. 헝가리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막 현지에서 취재하고 돌아온 김대근 기자도 자리를 했습니다. 자, 김대근 김대근 기자, 부다페스트에서 바로 이제 오셨는데 네, 지금 오늘 오늘 도착했습니다. 예. 수색 인양하기 직전까지 있다가 이제 취재를 마치고 이제 그렇죠. 인양 시점이 오셨는데. 언제가 될 것인지 한창 논의하던 과정 그리고 예측하던 즈음에 네. 저희가 이제 현장을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예. 지금 저 거의 막 3분의 2 이상 지금 인양이 된 허블레아니호의 모습을 저희가 보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취재 하시면서 이제 드러난 모습을 이제 보고 계시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예. 저희가 이전에 설명을 들었을 때 예상하기로는 저 정도 선체가 드러나면 네. 그 선수 쪽은 창고로 쓰고 있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선수 쪽의 모터를 이용해서 물을 빼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 물이 허리 정도 높이에 차면 이제 잠수사들이 투입해서 안에 그 혹시라도 실종자 분들이 있는지 네. 수색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일단 지금 인양을 하다가 지금 계속 끌어올리는 상황은 조금씩.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예. 예. 예, 지금 현장에서 들어온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이게 예. 배가 지금 잠깐 인양 과정에서 잠깐 멈췄다고 합니다. 이게 예. 이유가 뭐냐면 예. 배 후미가 생각보다는 좀 크게 훼손된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이제 헝가리 기술자들이 밧줄 2개를 더 연결할 것인지 예. 아니면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를 직접 확인하고 지금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배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잠시 이게 대기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훼손됐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대로 들어올 경우에는 자칫하면 더 큰 그러니까 원래 훼손이 이제 일어날 수 인양할 있다. 때 우리가 계산했던 예. 것과는 다르게 배 후미 쪽이 파손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대로 올렸을 때 예. 만약에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보강 조치를 한 다음에 인양을 할 것인지를 지금 현장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잠시 대기 중인 상황인 것 같고요. 김대근 기자, 그 현장에서 유족들의 목소리는 잘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그 신속 대응팀이 유족들이나 아니면 또 실종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하는 그 자리를 계속 갖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어떤 그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론에 또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저희 언론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이 실종자 가족 그리고 희생자 가족분들을 우리가 직접 만나서 목소리를 들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 지금 가족분들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미 그 희생자로 확인이 된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그 마이크를 들이대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네. 그래서 언론들이 직접 접촉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그리고 어. 그 가족분들께서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목소리를 들을 기회는 뭐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직접 그래도 예. 만나는 이제 보셨을 텐데 말이죠. 오늘로 이제 사고 발생 13일째를 맞고 있고 또 굉장히 먼 나라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저희가 만났던 그 예. 가족분 중에 저희가 갔을 때 이제 초반에 만났던 가족분이었는데 네. 실종자 가족분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구조 작업이나 그리고 인양 작업이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 때여서 많이 네.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후에 또 저희가 뵀던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 접촉을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예, 그 이후에 특별히 가족분들에게 뭐 어떤 심경이나 이런 것들을 억지로 묻는 그런 예. 과정은 저희가 갖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배의 후미 부분 조금 전에 박희정 기자 네네. 말씀하신 대로 후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추가로 하고 끌어올릴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대로 이제 인양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현장에서 지금 기술자들 모여서 이제 네.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 현장에 들어본 얘기로는 지금 그 선미 쪽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훼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훼손이 어느 정도인지 좀 기술자들이 분석 중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만약 필요하다면은 지금 와이어가 4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5번째 연결 와이어를 설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현장에서는 좀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제 4명의 실종자가
있을지 이제 판단을 최종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더 네네. 들어 올려야 이제 그 작업이 가능한 상황 같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금 좀 인양 시간이 작업, 걸리더라도 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예. 신경을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균형을 잡는 거였습니다. 예. 배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균형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처음에 알려졌던 게 바로 그 배 중간 부분이 훼손이 많이 됐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더 심하게 파손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유실의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균형을 잡는 것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또 추가로 훼손된 부분이 발견된 만큼 그거에 네. 대한 조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예. 예. 예상하지 못했던 훼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배 뒷부분을 들이받친 거 아닌가요? 네네. 그 부분이 아마 많이 좀 생각보다 피해가 컸던 그런 걸로 추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뭐 당시 이제 배 뒤 왼쪽이 이제 파손 심했다는 건 좀 알고 있고요. 근데 예.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현장에서 알기가 어렵거든요. 예. 우리 근데 이제 다녀와서 알겠지만 이 강이 비의 영향으로 굉장히 탁합니다 지금 시야가. 그렇죠. 그리고 다들 이제 그 조사를 할 때는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고 손을 더듬어가면서 확인을 했다고 네. 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한 그렇죠. 것하고 달리.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에서 미처 예상치 못했던 훼손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준비 과정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일단 처음에 변수로 지목됐던 건 바로 수위였고요. 네. 그 다음에 유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시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그 강물이 혼탁하다는 거죠. 그 사고가 날 즈음에 이 부다페스트 지역에 그 폭우가 계속 내리는 상황이었고 날도 계속 흐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한때는 수위가 9m가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평소 수위가 3m 수준이었으니까 3배 정도 3배 되는 상황이었고 유속 같은 경우에도 그 시속으로 따졌을 때 한 5km 정도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워낙 혼탁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희생자를 처음에 그 선체 부근에서 발견을 할 때도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손으로 더듬어서 네. 확인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상황이 열악했는데 예. 지금도 그런 시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열악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어디가 훼손됐는지를 정확히 알기는 좀 힘든 부분도 그러니까 어느 있었을 정도 것으로 당시 보입니다. 탁했는지 이제 김대웅 기자 그때 가 있을 때요. 네. 그 당시 이제 헝가리 잠수부가 들어갔다 나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 시야가 5cm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느낌이 진한 블랙커피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다. 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시야가 안 보이는지 네. 알 수 있겠죠. 그 표현에 따라. 예, 그래서 초반에는 그 수중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투입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주변 국가나 아니면은 헝가리 쪽 그 수색대에서 이제 사용을 했던 게 그 소나라는 장비를, 그러니까 음파를 통해서 그 물체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그 수중의 선체가 어떤 모습으로 누워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그 촬영한 사진이 공개됐을 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뭐 파손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던 거죠. 예. 자, 그 배가 부딪혔던 추돌됐던 그 지점에 대한 훼손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생각보다 커서 그 부분에다 와이어를 연결할지 어떻게 그걸 조치를 해서 끌어올릴지 그 부분을 지금 논의하고 하면서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예. 김대웅 기자가 클라크 아담호도 올라갔다 왔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인양 작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참 변수가 많았습니다. 예. 언론들도 현재 나가 있는 언론들도 당황할 만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예. 클라크 아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지금 부다페스트에서 북쪽으로 한 70km가 넘게 떨어진 지점에 정박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새벽 6시 반쯤에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현장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사이에 4개의 다리를 통과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다리를 그 다리 밑을 통과하는 것부터가 염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예.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위가 워낙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아침에 그 현장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미 첫 번째 다리는 통과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빨리 두 번째 다리로 이동을 했는데 다행히 그때는 이제 그 클라크 아담이 접근할 때 저희가 두 번째 다리로 갔는데 네. 예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무리 없이 두 번째 교각을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당일날 바로 도착을 해서 이르면 정말 당일부터 뭔가 인양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세 번째 다리까지 통과하고 나서 정박을 한 채로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 세 번째 네. 다리가 철교였죠.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흘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클라크 아담호에 들어갔던 것도 정박한 지 이제 이틀째 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정말 그 선원들도 뭐 아무런 준비를 김 하지 기자 않은 그때 것처럼. 선장하고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착한 날 인터뷰를 했고 다음 날에도 이제 지나가다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선장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렇죠. 이동에 대해서. 예, 다음 날도 안 갈 거고 뭐 그 다음 날도 가기 어려울 걸로 보인다. 근데 선장이 예. 이야기했던 게 다뉴브강의 수위가 4.2m는 돼야 된다 하면서 그렇죠. 네. 계속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었죠. 예. 네. 그래서 사실 그 다음 날에도 그 한국 언론들 같은 경우에 이제 머르깃 다리가 있고 머르깃 다리와 연결되어 있는 머르깃 섬이 있는데 거기에 그 한국 구조대 캠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핑도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브리핑을 이제 듣던 순간에도 저 클라크 아담이 출발한 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 구조대 같은 경우에도 출발한 이후에 그 상황을 파악을 했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게 머르깃 다리 교각 아래를 통과하게 될 줄은 예상을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네. 그날도 수위가 4.6m였거든요. 그 네. 머르깃 다리 밑에 수위가 4.6m였기 때문에 이 4.6m에서 통과를 시도하다가는 부딪힐 수 있다, 다리와 충돌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예, 교각이 부딪힐 수 있죠. 그런데 예상외로 굉장히 빨리 이동을 했고 예. 기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뛰어갔을 때는 이미 교각 밑을 통과해서 지금 침몰 현장 인근에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예상치 못한 선체 훼손이 발견이 돼서 인양 작업이 잠시 중단된 상황입니다. 지금 5번째 와이어를 연결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화면상 보면은 지금 뭐 밧줄로 조금 그 선미 배 예. 뒷부분을 좀 보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데 밧줄을 당기고 이제 작업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네, 앞서 김대근 기자가 변수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다 변수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체가 얼마나 훼손됐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선체 중앙 부분이 파손됐다는 거는 이전에 파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준비 과정에서 이제 그물망 같은 것들로 이렇게 감싼다든지 해서 유실을 막는 작업은 또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예. 자,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13일째 오늘 인양 작업 그리고 시신 수색 작업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